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한마디를 어떻게 잡으셨을지 전혀 가늠이 안 됩니다. 오늘 장 한마디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장 한마디는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만기주, 변동성, 노출된 주식시장, 만기주에 변동성이 노출된 주식시장, 이렇게 제가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네. 시장이 흔들리는 원인이 만기,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니까 이에 따라서 뭐 수급에 여러 가지 좀 변수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는 건데 어떻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좀 파악하고 계신지 좀 더 알려주세요. 만기 지나면은 또 어떻게 바뀔지도 궁금해서요. 예, 일단 중요한 것부터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많은 이슈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전략을 좀 세워서 가려면 지금 시장에서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자금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국내 쪽의 단독 플레이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해외랑 연동돼서 가는 것이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해외 쪽하고 이제 국내 쪽 상황에서 좀 특징적인 주식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해외 시장부터 좀 잠깐 좀 보도록 하면요. 해외 쪽 관련된 주식을 좀 보면 다우존스나 나스닥은 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하고 같이 추세 상승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이걸 좀 구성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슬슬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시장을 주도했었던 언택트 관련된 주식들, 이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 이제 넷플릭스 같은 주식들은 이제 뭐 중장기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단기 추세가 좀 붕괴가 된 게 좀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빅테크 관련된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페이스북이 단기 추세뿐만 아니라 중장기 추세까지 붕괴되는 흐름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갈라지는 흐름들이 좀 더 고착화되고 있구나라는 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지수가 똑같이 가지만 알게 모르게 중간중간에 기존 주도주들이었다고 하더라도 탈락시키는 흐름들이 지금 해외 쪽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걸 대체해 줄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섹터군들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아마존 같은 주식들도 보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보다 조금 더 나았지만 이들 주식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단기 추세는 그나마 유지가 좀 되고 있지만 위협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죠. 유일하게 테슬라 정도가 강하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식들도 보면 지금 해외 시장 신고가를 가고 있는 구간에 뻗기보다는 갇혀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오히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주식들이 날아가고요. 그다음에 램 리서치, 반도체 장비 업체, 시가 업체들 같은 경우가 완전히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해당하는 타이탄 반도체 같은 경우도 랠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죠? 이런 거는 애플카 이슈에서 저는 이런 흐름들이 더 강해지고 있다. 즉 애플카 이슈가 시장에 좀 던져지면서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구나.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서 해외 쪽에 눈에 띄는 주식들 몇 개를 좀 보면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라스베가스 샌즈 같은 업체들, 이런 것들 이제 중국 소비주와 관련된 흐름을 엮어서 보면 되겠죠. 또는 항공 관련된 업체들 보면은 보잉사 같은 업체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나오고 나서부터 쉬는 구간이 나오잖아요. 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반등 저는 나올 거로 보는데 죽지는 않죠. 하지만 뻗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크루즈사 같은 카니발 같은 이런 업체들. 그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그 이슈가 됐었던 바이오제약 관련돼서 이제 화이자 같은 주식들은 재료 소멸 이후에 이제 상승폭 다 반납한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만 AVB처럼 시장 파이프라인 쪽으로 지금 베팅되고 있는 업체들은 똑같은 바이오제약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애를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제약에서도 나눠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IT 반도체 내에서 계속 대장 역할을 하는데 점점 힘이 커지고 있는 쪽이 자율주행 관련된 키워드가 점점 커지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2020년도가 3월 달부터 지금까지 랠리가 나왔다면, 코로나 먹을 파이가 이만큼 생겼다면 이 중에서 이제 절반이 뭘로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면
자율주행 관련된 키워드 쪽으로 수익률이 점점 이동되고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걸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주식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만도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저는 삼성전자도 요번에 반도체 때문에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이번에 파운드리 쪽 관련된, 그죠?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엮을 수 있는, 그쪽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쪽으로 이번에 자금들이 더 쏠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테마도 점점 포커스가 자율주행 관련된 키워드 쪽으로 옮기는 구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지수는 당분간 고점에서 큰 변동성을 노출한 박스권 흐름을 보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시장이 랠리를 보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주도주들이 서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 키워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오늘 이 코로나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를 이제 내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우리도 이제 접종을 다음 달부터 이제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런 거와 관련된 키워드와 그다음에 자율주행카 애플카 이슈 플레이를 가지고서 서로 자기들이 좀 주도권 좀 쟁탈전을 가져가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나는 여전히 코로나 관련된 게 메인이 될 것 같아. 나는 그거보다는 화학, 철강, 조선 이런 대형주 쪽 계속 자금 쏠릴 것 같아. 풍부한 유동성 상승세가 계속 시장 갈 거야. 아니야, 지금 너무 위험해. 이런 생각의 차이가 좀 커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의 차이가 커지게 되면 일방적으로 방향을 좋게 생각하거나 일방적으로 하방을 보게 되면 이런 흐름은 안 나오는데요. 이게 서로 입장차가 크거나 생각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게 되면 변동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여기에 더군다나 이 만기주가 있기 때문에 파생 쪽에서도 지금 누적된 선물 규모가 지금 꽤 된단 말이에요. 3조 5천억 정도 되니까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봤었을 때 추세를 무너뜨린다거나 이런 흐름들보다는 최근에 이 변동성이 뭐 170포인트 나오고 100포인트 막 이런 식으로 연도에 나왔었잖아요, 장중에. 이런 것들이 당분간 크게 동반되면서 결국은 박스권인데 위에서 큰 변동폭이 나오는. 그래서 결국 저점에서 고점 매도 전략을 세워가는 전략이 지금 구간에서 가장 좀 현명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키워드는 코로나 생산이라는 부분과 자율주행 관련되어서 저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 거기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주면서 주도주 순환매 전략을 세워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존에 보셨던 IT하고 제약바이오, OLED, 5G 이 큰 틀의 업종 주목은 그대로 하시는 건가요? 거기서 좀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IT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다 좋게 하기보다는 거기서 이제 갈라지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갈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IT 반도체라고 해서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벌써 시간이 꽤 지났지 않습니까? 2달이 넘었으니까 IT 반도체 내에서도 저는 이제 갈라지는 거고, 바이오 제약에서도 이제 갈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5G는 제가 전체적으로 다 좋게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 가지 섹터를 동일하게 보지만 지금 그때는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을 때는 2,400, 2,500대, 2,600대에서 이제 올라왔던 구간이고요. 지금 이제 3,100 넘어서 3,200 왔다 갔다 했던 구간이니까 지금은 거기 안에서도 중간 정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업종 내에서 좀 대장주급이나 좀 밸류 부담이 없는 쪽으로 좀 압축하는 전략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팁 좀 더 주신다면요. 지금 종목으로 좀 보게 되면 대표적인 주식들을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제약하고 이제 IT 반도체하고 이제 5G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방송을 통해서 추천을 좀 드리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포문을 열었죠. IT 반도체 없이는 시장에서 안 될 거야 해서 이제 포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이 먼저 뽑게 되면 중형주급들을 저는 중성주 쪽 이 자금들이 전 이동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제약 관련된 부분하고 IT 반도체 쪽도 보면 대형주들과 그다음에 중소형주들 사이에서의 어떤 순환매 전략을 저는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좀 우리가 주식으로 적용할 수가 있냐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치고 가는 기간 동안에 오히려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었던 게 K스텍 같은 주식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익 QNC라든지 이런 주식들은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랠리가 나오는 기간 동안에 중성주들은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오는 기간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게 지금은 이제 좀 순환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형주가 간 다음에 중성주 쪽으로 이동되는 흐름들이 반도체 쪽에서 좀 만들어질 걸로 보고 있어서 K스택이나 지난번에 이제 제가 원익QNC가 22,000원 넘어가는 자리 그때 이제 이런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22,000원짜리에서 이제 이런 걸 놓치셨던 분들은 이런 걸 가격 조정이 나왔었을 때 이제 이런 걸 노리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가격 조정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오는 쪽으로 저는 IT 반도체 쪽은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은 좀 대형주급들을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JP모건 컨퍼런스 콜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표되는 기업들도 꽤 있는데 저는 재료 노출되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좀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 가운데서 모멘텀이 발생되었던 예를 들면 삼천당 제약 같은 주식들 이런 애들은 지금 재료 노출되면서 오히려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레오케인 바이오 같은 경우도 보면은 JP모건 컨퍼런스 콜 전에 달리다가 오히려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구간은 상대적으로 좀 이 대기 매수가 있는 거는 대형주급 가운데서 생산에 관련된 주식들.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백신 생산 쪽에 관련된 위탁 업체들, 한미약품이라든지 한미 사이언스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시세는 잠깐 나다가 좀 횡보는 나왔지만 바이넥스 같은 주식들도 가격 조정이 이제 나왔던 애들이거든요. 이런 쪽이 좀 공략 포인트가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 바이오 제약이 가는 이 기간 동안에 거의 한 달에 걸친 기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차정진 회장 요거 이제 퇴임 이후에 이제 재료 이 물량들 코로나 이 치료제 나왔을 때 올해 차익 매물 나오면 한 달이라는 기간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을 지금 공략하려고 한다면 재료 노출로 인해서 오히려 가격 조정 나오는 애들이 많으니 오히려 좀 대형주급들이나 이 생산하는 업체들, 코로나 백신 생산과 관련된 업체들 쪽으로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 제약하고 IT 반도체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5G는 전 전체를 다 좋게 본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못다한 얘기는 또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또 연결을 하니까 좀 더 들어볼게요. 오늘도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